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1.16% 하락해서 끝났는데 아직까지 여기 비상계엄 이후에 급락한 부분이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이유는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나왔고 내년 25년도의 금리 전망치가 원래 4차례 내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0.25%씩 기본 인상과 하락률이죠. 근데 이 하락에 대한 폭 4번이면 1%잖아요.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0.25%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0.25%를 내렸을 때 4.75에서 4.5가 됐죠. 그러면 5.5에서 1%가 낮아진 거예요. 그럼 25년도에 4번을 더 내린다? 그럼 1%가 더 낮아지죠. 이 부분을 연준에서는 중립금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중립금리가 뭐냐? 중립금리는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쵸? 딱 중립에 있는 뉴트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거를 내년에 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4번에서 2번으로 줄였느냐? 인하에 대한 부분이죠. 오르진 않아요. 금리 여기서 절대 못 올립니다. 왜 2번으로 줄였느냐? 미국의 경기가 지금 현재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AI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해졌죠. 그럼 그만큼 전력 소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분할합병 이슈나 국내 정치 관련된 그 정책 동력이 좀 없어졌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내린 것은 맞아요. 근데 이건 한국 시장이 워낙에 안 좋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있었던 수요 때문에 올해 들어서 두산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그렇고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언제 반등이 나올까? 그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하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크게 받은 것은 맞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보시죠. 나스닥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3.5% 빠졌는데 이 빠진 부분이 회복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이든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8월 달 어땠습니까?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죠. 이 폭을 보면 18,500포인트에서 거의 한 15,000 중반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조정을 받았습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주가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죠. 그러면 뭐예요? 해프닝이었다. 그럼 이때 나왔었던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고용 문제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이 고용에 대한 문제를 왜 이때는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가파르게 낮추지는 못하고, 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상 물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까지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짧아지면 안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그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물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가가 잡히는 부분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기 전에 고용에 대한 부분이 흔들렸으니까 이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민감하게 반영이 되었었던 거예요.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두산그룹에서의 장난을 쳤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을 맞으면서 어떻게 됐죠? 분할합병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얘네들 어차피 못하는데 유상증자 한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두산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빌리티의 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실권주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공모, 그쵸?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못한다. 지금 당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하면 욕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쵸? 지금은 하면 아마 소송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나올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떨어진 이유는 경기가 너무 좋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이 경기가 결국에는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달 20일, 1월 20일이면 그쵸? 트럼프가 취임하죠. 이때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갖춰져 있고 기업인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계속해서 SMR 관련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5억 달러의 투자를 실제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테라파워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SMR 관련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나온 게 테라파워에서, 그렇죠? 테라파워에서 실제 주기기 납품에 대한 수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전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변압기에 대한 수입 규모를 보면 돼요. 이게 한국에선 수출로 잡히겠죠.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현대 일렉트릭, 그렇죠? 뭐 지금 뭐 수출 지표를 갖다 놓고 보기 어려우니까 현대 일렉트릭만 딱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 상승에는 1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있어요. 1단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다. 근데 이렇게 더딘 이유. 예를 들어서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가 없는 두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12월 17일 날 신고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또 그런 얘기 하겠지. 분할합병이 깨졌으니까 지주사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3월, 4월, 5월, 6월, 7월 달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나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산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미국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뉴스케일 파워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보세요.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인데 올해 들어서 움직임만 보겠습니다. 1월 18일 날 1.88달러예요. 그냥 2달러로 잡겠습니다. 고가 얼마예요? 32.3달러. 1년 동안 올라간 폭이 얼마예요? 30달러로 잡았을 때 15배다. 15배. 그렇죠? 근데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이 좋아졌어요? 전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 그 중에서 1단계 상승을 거치고 있었을 때는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니까. 근데 그 기대감이 선행되는 작업이 있겠죠. 그게 지금은 원전에선 AI라는 겁니다. 그럼 AI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분기에 더블씩 증가합니다.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인 것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겠지만 엔비디아가 먼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그 속도가 늦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정을 받은 거다. 이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상황, 만약에 미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한국 시장 안 좋은데 미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빠질 것 같았으면 뭐 2% 이렇게 빠지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빠지지. 이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약한 종목이었으면 오늘 1%밖에 안 빠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매수해야 될 때인데 확인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너무 좋아서예요. 내년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상세하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죠. 미국 금리 결정 0.25% 인하, 파월 내년에도 인하는 2번으로 제한한다. 경기가 좋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기였던 22년도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시장의 바닥은 잡혀 있고, 한국 시장의 바닥에 왜 잡혀 있느냐? 삼성전자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 삼성전자가 더 내려가잖아요. 그럼 환율은 1,600원, 1,700원, 1,800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부도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아직까지도 그렇죠. 부도가 나려면 선행돼야 되는 게 뭐죠? 삼성전자 재산 먼저 털려야죠. 삼성전자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먼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 가치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이상 내리기는 쉽지 않다. 오르지도 않겠지만 그럼 시장은 멈춰 있겠죠. 삼성전자로 인해서 내리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멈춰 있었을 때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군으로, 앞으로 미래가 갖춰져 있는 종목군으로. 미래는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될 종목군들은 바이오, 화장품, 조선, 원전 이게 끝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실제 제 매매한 내용입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신고가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고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때요? 떨어지고 횡보하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 확인하면 다시 매수 구간 잡을 겁니다. 수익은 30%대 수익 구간.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강할 때 두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산 신고가 그쵸? 왜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고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어내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도주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그래야 주도주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조정 필요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너무 좋아서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타점 무조건 오셔서 잡으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 지나고 나면 한국 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그때 어떤 종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